문막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연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력이란 무엇일까요? 학력이란 학교 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얻은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의미하며 근래에는 학업성 취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학력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가 기초학력 연구학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연구학교의 핵심인 기초학력 프로세스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초학력 프로세스란 다음의 3단계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텝 1. 환경 구축 단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 진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텝 2. 꼼꼼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 단계입니다. 기본 학습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스텝 3. 지속적인 관리 단계입니다.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목적으로 진행된 우리 학교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초 기본 학습 향상 방안 연구,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합니다. 연구과제 1의 실행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과제 1은 기본 학습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컴퓨터실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연계 학습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침 1교시 수업 전 아침 시간 운영을 통해 말찬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글씨 연습, 맞춤법 익히기, 간단한 연산 문제 풀기 등을 학급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1학년의 경우 자체 개발한 문해력 향상 읽기 교재를 활용하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한 똑똑 수학탐험대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학습, 환경 조성의 마지막은 학급 및 복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학생 스스로 수학 놀이교구를 만들어보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수학교구들을 학급에 배치하여 놀이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과제 1의 여건 조성 단계 이후 순서는 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배움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4주 단위 일정으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교직원이 모두 모여 연구학교 관련 공동 연수, 분야별 연수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의 수업 개선,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학기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신 성경민 선생님을 모시고 공동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직접 쌓아올린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들으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교구를 통한 접근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우리 학교에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매스홀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연수로 진행하여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모시고 함께 매스홀릭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보며 어떻게 교육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2주차에는 학교 안 학년군 및 교류를 통한 배움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이 시간을 통해 학급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으며 일반화 자료 개발에 대한 의논 및 수업 공개 지도안 협의 등을 함께하였습니다. 3주차는 학교 안으로는 학년군별 소통을 수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행하였습니다. 학교 밖의 다양한 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개인의 전문성을 함양하며 수업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주차에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원활한 학교 운영과 교육 철학의 공감, 배움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근교 나들이, 체육 행사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역량 강화 활동 중 학생들의 마음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들도 이어졌습니다.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 상담교사가 운영하는 위클래스에서는 적극적인 상담 활동으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었으며, 먼저 학생 자치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부 친구들은 영상으로, 소리로 감동을 전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문막초 사연 라디오로 고민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사연으로 전합니다. 피구 동아리 친구들은 아침부터 활기차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약 20명의 친구들이 매일 아침 체육관에 모여 피구를 합니다. 태도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좀 더 따르고 주의 깊게 듣고 수업 시간에는 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인 학생들이 피구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구 활동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수업 참여와 예의 바름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학생 지도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설명회 때 연수, 학부모 공개 수업 참여 안내, 다양한 학부모 연수 활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실행과제 1의 여건을 구축하는 마지막 단계는 기초 기본 학습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층적인 진단평가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체제 협의를 통해 느린 학습자를 선별한 후에는 외부기관과 함께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위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현재 학교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느린 학습자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관을 통해 치료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연구과제 2의 실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2에서는 기초 기본 학습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로 꼼꼼한 진단 활동과 협의를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1단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2단계 자아존중감 및 학습 전략 검사, 3단계 학생생활기록부와 강원학생성장 진단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담임교사가 학생을 면담하며 진단하였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MLST2를 활용하여 3월과 10월에 걸쳐 2번 실시하였고,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보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하며,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후속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6학년 특정 학생의 경우 3월 사전 검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하여 학습 전략을 세웠고, 꾸준히 실행한 결과 10월 4호 검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다소 높게 향상되었습니다. 진단 활동이 끝난 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명의 교사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기초학력 협의체에서는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느린 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협의체에서는 느린 학습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서적 공감, 사회성 함양 등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두드림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학습 클리닉,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에 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학력 협의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 한글 해득이나 기초 수학 수준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학습 결손 지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투입하기 위해 1:1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학력 전담 교사 수업을 권장합니다. 1학기에는 2, 3학년 한글 미해득 5명의 학생과 4, 5, 6학년의 기초 수학 부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습 결손이 해소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수학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 및 개념에 대해 다양한 수학 교구 및 자료를 활용한 수업으로 일반 학습자 맞춤형 학년별 수학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활용한 똑똑 수학 탐험대를 1학년과 4학년이 적극 활용했습니다. 5, 6학년은 매스홀릭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실제 사용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수업 장면은 1학년의 렉앤렉을 활용한 신며칠 알아볼까요 수업의 일부입니다. 교사의 안내를 통해 렉앤렉을 조작하며 수학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는 단순히 부팀딱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아직 수개념 형성이 미숙한 1학년의 경우 구체적인 조작으로 구현되는 교구가 훨씬 더 수업의 집중력과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6학년 수업의 경우 알지오메스를 활용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물인 쌓기나무를 벗어나 태블릿으로 알지오메스를 구현하여 직육면체의 부피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사고가 구체적 조작에서 형식적 조작으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입체인 개념을 평면인 교과서 담아내기 힘든 한계를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학기 수업 공개는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3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속에서 문해력이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수업 장면은 2학년의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수업입니다. 교과서 지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화책을 선정하여 학급 친구들이 함께 읽고 책 속의 주인공의 입장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수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자 그룹 속에는 기본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도 함께 있습니다. 진단평가 결과 3RS가 도달되지 않는 기초학력 부진은 아니지만 기본 학습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바로 방과 후 소인수 학습 지도입니다. 과자 많이 줘가지고 좋았어요. 남아서 할 때는 약간 집중이 잘 돼요.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연습해가지고 아예 다 기억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느린 학습자의 경우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심리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느린 학습자 그룹 중 담임교사의 추천 및 희망하는 학생을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선정하여 다양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학생들의 심리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며 그 시간 속에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드림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존감 형성 및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 요가, 책놀이와 보가트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요가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소감을 살펴보면 머리가 깨끗해진 것 같다, 몸이 잘 풀려서 좋았다, 재미있었어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책놀이와 함께 진행한 부가트 수업에서도 학생들은 책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게 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과제 3회 실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3은 기초 기본 학습 향상을 마음껏 펼치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앞서 연구과제 1과 2에서 축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위한 분위기에 정착과 일반화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습니다. 문해력 향상의 학습 경험들이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삶 속에서 독서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행사 및 챌린지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서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독서를 통해 받은 쿠폰으로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 함께 만들기 활동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연구 학교 운영을 통해 개발한 자료와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수업 자료 및 지도안 등을 자료집으로 정리했습니다. 수학교과는 학습자 맞춤형 학년별 수업 자료를, 국어교과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년별 수업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집의 구성은 도입 배경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제시되고 사진을 통해 교구 및 수업 장면을 소개합니다.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어떤 단원 및 차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과 평가 계획 및 활동지를 제시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한 성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개별 학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연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가 점수로 기록되던 개별 학생 관리 카드를 발전시켜 학교 생활 중 관찰되는 학습 이해력, 생활 태도, 학습 태도, 교우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 학생 성찰 일지를 작성하고 활용합니다. 연구 과제 1, 2, 3을 수행하며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검사의 경우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과제 수행 내용들을 안내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안내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도 달자, 그룹의 경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분석을 위해 저학년은 교사의 관찰 서술 결과를 수집하고 고학년의 경우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10월에 2차 향상도 평가를 사후검사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교과 모두 사전과 사후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사후 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4, 5학년 중 4학년과 6학년의 사후 평가 점수에서 수학 교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교과의 경우 학년이 낮을 때는 동일한 기간 처치가 투입되었을 때 학습 결손이 보다 잘 회복될 수 있으며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서 특히 수학은 조기 투입이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학부모의 경우 1점부터 5점으로 환산되는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모두 4점 이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보다 다양한 활동과 참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응답의 경우 6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평균값이 4점 가까이 분포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6학년 학생들의 경우 3.5 정도의 평균값이 눈에 띄며 이는 고학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 선호도 조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연구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학교 안에 수많은 토끼와 거북이 같은 아이들이 모두 각기 다른 속도를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연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 수많은 길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고 나의 결승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막초등학교는 오늘도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